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절기상 입춘 지나고 나니까 날이 정말 좀 따뜻해졌죠. 이제 등산 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 살랑살랑 봄바람이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좌도 이 봄바람이 그 얼었던 빙하들을 좀 녹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계좌들 많이 복구가 되고 계실 텐데요. 그 회복 속도가 사실은 좀 더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구가 빠르고 그걸 넘어서 수익으로 이제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주세요. 오늘도 대응 전략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과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강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하겠죠? 저는 올해는 좋게 봅니다. 올해는 내내 예. 네. 수익을 잘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시장이 여러분들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이게 제가 2021년도 작년 그리고 올해 저는 먼저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는 건 맞는데 내려올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올해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했고 작년 8월부터 전어장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하고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변한 거, 큰 거시경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고금리 때는 시장 막 날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좀 전에 우리 앵커님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좋을까요? 작년보다 좋을 뿐인데 또 추격감에 물릴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한다면 물려도 수익 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작년과 틀리게 작년에는 그냥 여러분들 좋다 이야기한 말 듣지 말아야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려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기준을 알려준 게 저죠. 1년 넘게 알려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라고요? 간단하다고. 시가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그러면 그 시장이 안 좋아요? 작년에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시가 기준으로 연초 시가 기준으로 밑으로 빠졌죠. 흔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다가 물려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먼저 2021년도 꼭지를 이야기하면서 작년 같은 힘든 장 온다겠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됐었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은 작년하고 틀린 게 작년에는 여러분들 고환율에다가 환율도 높았잖아요. 근데 누가 막 1,500엔 간다. 안 가죠? 안 가고 진짜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제한적이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PI 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 물가 잡으려고 파월 의장이 2%대까지 잡은다고요. 해요. 아직 물가는 2%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악재는 여전히 아직 변한 건 없지만 두 가지가 변했잖아요. 작년에는 3고였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였습니다. 근데 금리는 지금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환율 꺾였잖아요, 여러분들. 환율이 꺾였기 때문에 환율이 꺾였어요. 그러면 반등 줘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가격정을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쉽게 여러분 풀이해준 게 뭐죠? 구덩이 판다겠습니다. 구덩이 파면 함정이죠. 구덩이 팠기 때문에 두로는 주겠죠. 두로줘도 그냥은 못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저평가 국면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카카오도 고점 잡아드렸죠. 2021년도에 고점 잡아드렸습니다. 그 뒤로 빠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단 한 번도 이렇게 두 다리 모양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요. 그대로 보인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시장이 변하네? 느끼라는 거죠.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죠. 경계감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약에 간다고 외치죠? 그러면 조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쉽게 말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살짝 눌려서 또 움직일 겁니다. 이 점 꼭 생각하시면 심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계속 하락했고 2021년도 꼭지점에서 하락했습니다. 학습 효과. 올라가면 팔고 싶은 심리.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볼 것은 여러분들 리오프니, 우주항공산업, 풍력 에너지인데 이 세 업황은 중장기로 다 좋게 보는 주기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MT 나서 우리 오네커님도 있지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GKL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GKL 중장기로 좋습니다. TV 방송이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좀 뭐해서 하지만 손절 없이 갖고 있으면 수익 납니다. 다 올라왔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때 당시에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장품도 있고 뭐 맨션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여행주도 있고.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가격에 올라오면 그때는 조심. 그 대신 그 가격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거. 이게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여러 가지 했죠. 그랬을 때 그 종목들이 올해보다 내년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니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중국 관광객들 계속 오죠. 중국은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주항공산업은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줬을 때 여러분들 큰 수익 줬는데 나중에는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니 여러분들이 지속 관심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포스하고 뭐 우주 어쩌다 하고 이거는 단발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여러분들 이번에도 뉴스 나온 거 보면 아마존에서 이성을 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단우리를 해서 이성을 쐈죠. 세계 7번째라고 하고 하니까 우주는 여러분들 제가 은하철도 999도 많이 이야기하죠. 현실이 돼가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단기 매매랑 중장기 매매랑 섞어서 하시면 되겠고 풍력 에너지. 여러분 2차 전지나 수소차나 다 뭐예요? 에너지 쪽이죠. 풍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전망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 대신 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안 가죠. 남들이 또 소홀 할 때 가는 거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죠. 신고가 같습니다. 다시 눌릴 때 또 노래하겠죠. 그 대신 이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생각하시면서 왜요? 꼭지는 제가 공방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포스코홀딩스든 뭐 OCI 옛날에 꼭지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꼭지에 신고가의 종목이 대부분 꼭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2차 전지 계속 좋은 겁니다. 풍력 에너지는 아직 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행보합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수소차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행보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어찌됐든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풍력 관련주도 계속 좋게 보니까 CS 베어리나 그 CS 인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돈 벌시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힘이 기운이 좋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은하철도 999 이야기했더니 지금 메텔 분위기가 났네요. 그런가요? 맞는데요. 예, 아니 영상 올라가면 거기에 온메텔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옆에서 웃으세요? 네, 아유 맞는 것 같아서. 비웃음은 아니시죠? 김만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의 그런가요? 비웃음을 느꼈는데. 너무 티가 났나 본데요. 네. 예,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전어 장세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전어 냄새 맡고 집 나간 며느리로 또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집 나간 우리의 수익률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어떻게 시장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저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입니다. 조정이 한번 세게 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위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슬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코스피가 2,500을 거의 못 뚫고 있습니다. 이제 도달을 한 건 맞지만 여기서 강한 돌파가 일어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찾자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발렌타인데이 CPI가 발표가 있는데 이 이후의 흐름 자체가 2,500을 돌파하느냐 못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2,400까지는 빠질 것으로 이제 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의 힘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단부에서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적들이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워낙 가이던스가 낮아져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부분들도 맞겠지만 이제 4분기 실적이 끝나고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을 해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될지의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데 일단 실적들이 다 꺾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미국 빅테크들도 실적이 1분기 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선 반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단발적으로는 조정이 나와야지 그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적어도 이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조정장까지는 이제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학습 효과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해에도 약간의 베어 마켓 랠리든 뭐든 몇 번의 반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등장 보시면 이때 이제 2번이 있었죠. 큰 반등장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과 이제 정말로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제한됐다 정도뿐이지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만큼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시장은 조정이 올 거다. 근데 근접해서 이제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맨날 오르다가 정말로 이제 저점에서 거의 100% 올랐는데 그 큰 주식이 이제 어제 처음으로 꺾였는데 그게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전지 쪽으로 해서부터 강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조정에 정말로 바닥권에서 잘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이 따뜻한 이제 1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미 우리 한국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잘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55,000원대도 안 샀는데 지금 65,000원 이제 7만 원 가기 직전인데 이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왔었을 때 그때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근접해 있는 시일 내에서 조정이 왔었을 때 그때 다시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섹터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경영권 분쟁 10%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SM 그룹주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재료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카카오와 하이브 간에 이제 경영권 분쟁 재료 붙은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카카오 쪽에 액션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더 갈 수 있었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맞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 재료로 끝나기에는 생각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SM그룹 쪽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공개 매수가가 이제 19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근처에서 지금 계속 이제 안 빠지고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의 더 큰 재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법인 쪽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어떤 이제 액션들을 조금씩 취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지수가 어려울 때는 이제 테마 혹은 이제 특징주 관련 이슈들은 그래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주 10% 그다음에 이제 관심주들은 SM그룹주와 오스템 임플란트 두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골프 관련주 10%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날이 풀리고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겨울에는 골프를 잘 치러 안 가시더라고요. 이제 추워요. 채가 좀 차갑죠? 네, 채가 차가워가지고 예. 겨울에 잘 안 치러 다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골프의 계절이 와서 이제 시장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따 공약주를 하나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주, 특히 대장주라고 하는 NC소프트가 이틀 연속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급락할 만한 요인들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전략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는 뜨끈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양 이틀간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이제 고환율 이제 물가가 높을 때는 내수가 강한 단일 IP가 강한 게임주들이 돈을 잘 벌고요. 이때 이제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굉장히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전 주가였으면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양 이틀간 급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적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10% 이제 관심주로는 이틀간 급락했던 NC소프트와 이제 크래프톤 두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는 치세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우고 계세요. 아직 네. 라운딩은 안 나가시죠? 네. 이제 봄 바람 불면은 이제 그때 나가시겠네요. 네,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생활 매매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돈을 쓰고 소비를 할까?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질까? 사실 그 안에도 투자의 힌트가 좀 담겨 있는데 골프라는 부분 예,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골프 약속이 들어오긴 하겠네요. 그리고 게임주,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은 이게 지분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뛰기도 하고 이게 소멸됐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 지금은 한창 이제 뜨거운 이슈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전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예,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진행합니다. 전화 주고 계시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전화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도 괜찮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왕 네.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오늘 첫 번째로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신라젠이요. 신라젠,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9,3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신라젠 9,300원에 10% 비중이시면, 오, 매수 언제 하셨어요? 조금 됐어요. 혹시 그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하신 건지 후에 하신 건지 알려주시면 후에 했죠. 후에 막 급등을 네.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분분하긴 한데 저희 박혜석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주식 중에서 신라젠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누가 추천을 해서 샀는데, 주식 경력 얼마 안 되시죠? 네. 예. 보시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될 뻔하다가 다시 재개돼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 네. 신라젠을 제가 그래서 본방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있어요. 이게 급등하고 상한가 상장돼서 다시 재상장돼서 상한가 간 다음에 제가 10월 17일 날인가요? 본방할 때 그런 말 했어요. 14,000원 깨지면 이거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9,300원 예를 들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제가 엄청나게 좋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제, 면역세포 관련 중에서 보면 기업을 볼 때 제가 이것도 상장 폐지 될 수 있을 뻔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보면 유보율 봤을 때 제가 이렇게 NA 되는 거, 자본 잠식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주식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기준이 있어요.
말도 많고 탈이 많은 회사는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2천 종목이 넘고 제약바이오도 주식도 많아요. 그러면 9,300원 가격에서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면 거기가 깨지면 던졌어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점 깨진 주식은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미 사버렸잖아요. 이제 비중은 10%고 들어줄 때 이거 비중 축소.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은 그 기업이 무엇인지 누가 추천했다고 사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추천해도 아 진짜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지 실적은 내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전에 못 갔다가 다시 신고가를 간 이유가 뭐겠어요? 실적이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 이게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되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주식은 실적에 수렴합니다. 이게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약바이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분석해 보면 아, 이 내용 많이 좋은데요. 기업들 상장된 주식 중에서 사연 있고 사연 없는 주식이 없어요. 다 기업 분석하면 다 좋습니다. 적자 기업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좋은 이야기 다 있거든요.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니까요.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시고요. 단기로는 한 5,800원 깨지면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번전까지 쉽게 못 갈 것 같고요. 8,000원에서 잘하면 번전. 8,000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이 되는 주식들을 차라리 노리는 게 훨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게 말할 때 실적 좋은 주식, 굵은 주식으로 말할 때는 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그 주식들이 지금 시장이 계속 가려면 누구는 빠져주고 해야 하는데 가는 주식 계속 가버리고 아닐 때는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를 투자한다면 뭐 이런 셀트리온이나 이런 주식들, 굵은 주식들이 실적이 되는 주식을 할 수 있지만 단기 매매라면 차트랑 같이 보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신라제는 상장 폐지되는 주식은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이제 재개했는데 설마 재개해놓고 또 상장 폐지하면 우리 갖고 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데 지금 구간은 상장 폐지까지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대신 굳이 안 좋은 주식이 사람들이 안 좋고 하고 저점을 깨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때 비중을 축소하고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라젠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가격 위아래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해 주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은 5,800원, 상단 8,000원 이렇게 신라젠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연결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 끊긴 줄 알았어요.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덴티스요. 덴티스. 예,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8,660원에 35%. 8,660원에 35% 비중으로 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와,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언제 감사합니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해가지고 좀 물을 좀 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끈질기, 이게 잘 버티셔가지고 수익 네. 전환이 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이 수익 전환된 거 안 잃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예. 전화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김진만 네.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네. 그래도 정말 고통의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케 잘 버티셨고 꽤나 좋은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십니다. 네, 네. 덴티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이제 최근에 뭐 사실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하더라도 네.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섹터긴 합니다. 근데 아, 일단은 주가 자체, 즉 이제 이 덴티스라는 기업 자체의 주가에는 답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네. 10,000원에 근접하게 되면은 뭐 좋고 네. 나쁨을 떠나서 일단은 네.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 35%면은 네. 사실 지금 슬슬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네.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 네. 저라면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한 15%의 비중은 줄여서 한 20%만
일단 갖고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20% 비중은 10,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이슈몰이를 하기에는 또 작고 그렇게 이제 네, 네. 섹터 따라서 조금 이제 패시브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만 있지 단독으로 막 우샤우샤 하기에는 이제 종목의 힘이 많이 부족한 종목이라는 말씀과 함께 네. 이제 두 가지 지금 이제 사실 저는 1년 정도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라인에서 전량 정리해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일단 10,000원에 근접했었을 때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15% 비중 줄이시고 20%만 들고 가자. 그래서 위로 가게 될 경우에 10,000원. 그다음에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8,800원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통쾌합니다. 예, 더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없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이제 네. 수익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쾌하다고 하셨어요. 예, 이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또 기분이 좋죠. 예.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스트 보겠습니다. 16,800원에 5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예, 손실 구간, 약간 이제 손실입니다. 박혜석 위원님 도와주세요. 예. 예, 그거죠. 뭐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50% 했다는 소리는 제 생각에는 단기 매매로 한 것 같아요. 단기 매매로 한 것 같은데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를 끊어야 하는데 비중이 이 기업이 좋다면 제가 그런 말 안 했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할 때 안전 잠식 별로 안 좋아한다겠죠 제가. 네. 근데 이 주식이 안전 잠식이에요. 잠식 있는 주식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굵은 주식이 없다고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괜찮다 보고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똑같은 메타버스여도 저는 잠식 있는 주식들은 안 좋아하고 만약에 내가 잠식 있는 주식들이 뭐 꼭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매매를 했다면 손절을 잡아야 하는데 50% 했다면 저항 구간에 딱 50% 샀거든요. 예. 그러면 손절을 잡고 해야 하는데 못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고 했으면 눌리면 맥스트도 또 올라가겠습니다 하겠지만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는 한 14,000원 깨지면 손절 후 반이라도 손절 후 다시 밑에서 메타버스 다른 쪽으로 해도 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대기업의 삼성전자에서도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대기업에 손대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테마 자체가 좋아요. 근데 좋은데 선별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급등주들이 대부분 부실한 주식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는 내가 손절을 기준을 잡고 하면 좋겠고 비중만 적다면 홀딩해갖고 충분히 수익 나고 팔 수 있겠습니다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풍 빠져본다든가 해버릴 때는 손실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14,000원 잡아드리니까요. 올라갈 때 만약에 안 깨지면서 올라간다면 다른 주식으로 똑같은 메타버스에도 갈아타서 제가 단기로도 좀 기업이 그렇게는 안 나빠도 MP나 선시스템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좀 좋은 거.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MP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230원 넘어가서 급등하니까 탄타쳐도 이게 수익이잖아요. 맥스트보다. 예, 이렇게 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내가 나쁜 기업을 좀 기업이 부실할 때 무조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 자체가 안 좋다고 이렇게 잠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자 기업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단기로 들어갈 땐 단기로 내가 중장기 주식은 중장기 주식으로 이거를 좀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문자 주신 분이 선택을 잘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세요. 네, 순 자산이 이제 자본보다 더 적은 상태인데 손실 많이 나면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먼저는 이제 부분 잠식 됐다가 완전 잠식으로 가는데 이게 완전 잠식이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재무 상황도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 잠식이 모든 그 기업의 가치가 다 안 좋다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주셨고요. 맥스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CN 볼 텐데요. 4,100
245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제 급등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390원. 아이고 급등을 해도 손실폭이 큰 상황. 예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최근에 넥스트 칩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NCN이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나온 게 회사가 넥스트 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은 아니고요. 사실 뭐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힘이 굉장히 이제 사실 AI 초창기 때 오르기 시작했으면은 지금 주가 달력성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AI 관련주들이 뭐 후발주 찾기 혹은 이제 새로운 종목 찾기 정도만 나서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섹터들이 다시 재부각을 받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115원이면은 지금 거의 한 40% 조금 넘는 이제 손실률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두 가지 사실 이게 넥스트 칩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이 주가는 현재 2,000원이 아니라 4,000원에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종목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수급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어차피 한 1년 정도 더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월봉상으로는 그래도 바닥을 조금 찍었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바닥을 좀 찍은 상황이라서 4,000원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유무는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니고 이미 분할돼서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인데 테마 자체는 잘 탈 수 있는 그런 테마여가지고 뭐 무슨 테마죠? 이제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NCN이 차량용 반도체 한창 핫했었을 때 그때 많이 올라고 아마 그때 매수를 하셔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 자체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오려면 대략 한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견디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가 거의 현재 구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지켜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한 내일이죠. 한 월요일 정도에 한 2,600원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일단은 또 악성 매물대가 하나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단기적으로 하면 저희가 손절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 손절하셔도 되는 거고요. 나 이거는 무조건 이제 수익 보고 나와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 좀 더 눌려서 한 2,000원 초반대 혹은 이제 1,000원 후반대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 한번 한 5% 정도 비중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NCN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셀. 9,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 8,510원의 종가가 써졌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인데 무슨 기업인지 저 모르겠어요. 레이저? 이렇게 빛으로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오늘 짰죠. 예? 오늘 다 기업이 자본 잡식이에요. 이것도요? 네, 이것도 자본 잡식이 써졌고 레이저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신규 상장주라 뭐 상장 폐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기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적자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AI 하는데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엮이면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거죠. 신규주라 이제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권의 패턴이 해갖고 괜찮아요. 차트만 보면 괜찮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주식은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는 근데 비중이 지금 자본 장식한 거 보면 아까 아침에 메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러면 단기로 들어갔을 때 저한테 지금 이렇게 문자로 오실 정도면 주식 경험이 없다든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렌 머피 할아버지도 이야기한 이유가 그분도 하는 게 원칙이 뭐죠? 내가 하루를 사더라도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깨지지 않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10%씩 주기 때문에 10년은 투자하다 보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크게 할 때도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이처셀이 지금 당장 부도난다는 게 아니라 굳이 기업에서 나 잠시 간 회사야, 나 정가 있어, 그리고 나 적자 기업이야 라고 재무제표에 써졌는데 그냥 모멘텀 갖고 했다면 내 단기로 내가 조금 정도나 그거 알고 했어 하면 상관없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9,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고 내 생각에는 기술적 분석만 따지면 12,000원도 가겠는데 좋은 기업에 좀 투자를 한다든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감수하고 한다면 절대로 문자나 진단 받으러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세 종목을 진단하는데 세 종목 다 그래서 옹그레이커님한테 그래요? 짰어요 한 이유가 다 자본 잠식입니다. 지금 주포발사님께서 오늘 네. 짜고 치는 건가요? 정보 자본 잠식 기업 이러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다 어떻게 하다 종목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 잠식만 저한테 다 와버리니까 왜 이런 주식 제가 그거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오닝커님하고 자본 주식 별로 저는 안 좋아한다. 예. 범죄자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하니까 2천 종목 있는데 굳이 반도체 장비도 많을 건데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예. 분석하면 다 좋고 차트상도 좋기 때문에 목표치는 12,000원까지 생각하는데 비중 너무 많고요. 단기는 손절 잡겠습니다. 7,400원, 7,50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 매매만 하시지 이거 깨졌다고 막 홀딩하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매매로만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트레이딩 예,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지표인 차트 모양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레이저셀 기술적인 접근 전략으로만 안내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조이시티 보겠습니다. 5,25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주가는 5,000원 밑에서 전일 종가 썼습니다. 어제 깨졌군요. 어제 이제 조이시티가 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달리는 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5,250원이면은 근접해서 아마 매수하셨는데 어제 빠져서 아마 걱정이 돼서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회사 자체가 올해 그래도 신작 발표가 꽤나 많이 있어서 한번 쉬어 갈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4,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아마 돌려서 5,000원대까지 아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15% 비중이니까 살짝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 더 빠질 겁니다. 2, 3일 정도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4,500원대에서 한 5%에서 10% 비중 추가하셔도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회사 자체가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 올해 신작에 대한 기대가 사실 게임주들도 바이오랑 마찬가지로 폐가기 이전이 가장 주가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공개 일정과 맞춰서 사실 그 전에 기대감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5,000원에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흐름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본전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이제 위에서 나오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나오기를 응원하면서 조이시티까지 상담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종목을 찾아봐야 할 텐데 AS 먼저 하고 새로운 종목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스플로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20%에 육박하는 수익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죠. 주가가 12,000원 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혜석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눌렸을 때 모양이 또 좋게 만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스폴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업 자체를 보면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유보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실적이 좋다든가 이런 주식을 주죠. 그러면 내가 깨져도 부담 없고 다시 내려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기업이 괜찮은 기업 똑같은 뭐 업종 뭐 테마여도 좋은 쪽으로 좀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MTN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좀 마인드를 바꾸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반도체 쪽인. 예. 그래서 이 주식도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이제 이스탑 기준 제가 로스트 기준을 많이 알려줬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은 기업 괜찮으니까 시장이 괜찮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무 보고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 사이에 딱 봤더니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재무도 탄탄하고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주셨어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스플로 AS 먼저 받아왔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LG이노텍 예전에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참 이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서 뭐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막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모습.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5%.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일단은 밸류 자체는 카란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이제 이노텍 말씀을 드리니까 30만 원 위, 35만 원 이때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CPI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 한 2,400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노텍도 한 다시 27만 원 정도까지 다시 회귀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되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상승폭은 어느 정도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어떤 게 좋으려고 하면은 애플이 막 계속 올라야 되는데 애플 주가가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과 거의 연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과연 또 중국인들 애플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게 되는 한 이제 다음 주에서 3월 초 정도까지 일단 매집 기간에 더 추가적으로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그때 제시드렸던 30만 원 중반대까지, 3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롱텀으로 보시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속 보유 의견으로 LG이노텍 정리해 드립니다. 자, 새로운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박혜석 위원께서 바람에 주목을 하시네요. 풍력. 예,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볼 종목에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주고죠. 이게 CS인드인데요. CS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못 갔을 거예요. 풍력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좋다겠는데 풍력이 그만큼 좀 많이 최저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는데. 그게 이제 IRA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더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은 기업에다가 하는 거고 이게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복합적으로 제 3박자 이야기하잖아요. 큰 거시경제, 펀드멘탈 그리고 차트랑 같이 하면 지금 당장 들어갈지 아닐지를 아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제가 시장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을 제가 구정 전에 여러분들한테 2,450, 2,500에서 비중 축소하라. 근데 이미 축소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죠. 조절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면 저 현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먼저 한 발짝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CS도 마찬가지. 풍력 발전에서 여러분들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괜찮고 미래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을 중장기를 볼 땐 비중 조절, 내가 단기를 볼 때는 손절 잡고 하는 것은 제가 공방에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바람 어떤 바람 떠올리셨을까요? 웃으셨는데 예, 봄바람 저는 그 생각했는데 CS 윈드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볼 텐데 골프존이네요. 네, 골프 관련주 말씀드렸고 예. 골프 얘기하시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예. 그만큼 이제 되게 사랑받는 이제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일단 골프존 갖고 오는 이유는 이제 또 연습을 또 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프, 또 스크린 골프 많이 가시실 것 같은데 국내 스프링 골프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맹 수도 많이 늘어지고 최근에 이제 돌려보시면은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자 수 증가로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제 봄, 여름, 가을 이제 성수기인 골프죠. 그래서 뭐 골프 관련주들 보실 때 보통 의류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장비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클리프링 골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 안에 그 조그만 섹터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성수기인 골프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모멘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슬슬 스크린 골프장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제 실적 비수기에 맞춰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해외 진출도 많이 해서요.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부분들도 241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봉도 지금 이제 하단부에서 올라와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기 좋은 시점이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골프 관련주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이제 골프 치시면서 이제 한번 관련주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골프 치러 나가면 연습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예, 골프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영상 저도 처음 봤는데요. 잘 만들었네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저 못 봤어요. 카메라가 가려갖고. 다시 보기로 다시 보세요. 제가 돌려갖고 봐야 예. 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실 텐데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큰 장 리드할 선수의 텐베거 매수 타임 임박. 텐베거 종목이라 그러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정말? 그냥 주식만 하면 텐버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식같이 똑같이 하는 주식 선물까지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도 하고 주식 선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매매, 그리고 안 깨지는 매매, 그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겁먹지 말라니,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 쫙 위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의도 63빌딩 이야기도 한번 제가 반방송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근데 얘기하세요. 이 지금 구간은 네. 빠졌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빠졌습니다. 그러면 2, 3층에서 떨어져 봤자 우리는 타박상이나 살짝 발목이 삔다든가 그 정도예요. 그니 겁먹지 마란 말이 맞죠. 그리고 제가 2021년도 5월 18일 날 왔습니다. 우리 온앵커님 계시지만 그때 저를 봤어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제가 시장을 이야기했고, 시장을 단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안 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을 내야겠습니까? 안 내야겠습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죠. 2021년도에 제가 공부하라 했습니다. 왜요?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알려드린 겁니다. 왜요? 저점 깨지면 던져라. 그래야지 우리가 내 계좌를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뭐라 했죠? 시장 힘든 장 올 것이다. 조심하라겠죠. 이게 힘든다는 자체는 여러분의 매매하면 깨진다는 소리죠. 근데 결론은 제 말이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뭐라 했죠? 전화장사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근데 고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팡팡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만 안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죠? 1월 16일 날 2,450에서 2,500이 목표치입니다. 그쪽에서 흔들렸잖아요. 그쪽에서 비중 축소하라겠잖아요. 그 대신 지금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돌리고 하니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본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시간 됐다고 이제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진만쌤, 네. 발렌타인데이 조심. 이때 CPI 미국 발표 그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계절적인 환경도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보시면 미국 모기지 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고, 한국도 보시면 이제 주택 시장도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겠지만 쌀 때 사야지 좋은 겁니다. 이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매매의 원칙이긴 한데, 지금은 저는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그 안에 테마성 이슈도 존재해, 하락장과 이제 약세장가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세장에서는 테마가 계속 돕니다. 그래서 테마 이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지금 지수 자체의 레벨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해소가 되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CPI가 발렌타인데이 날 굉장히 이제 변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수의 펀더멘탈도 살짝 꺾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환호하시지 마시고, 이거 올랐다고 환호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보수적으로 운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수 변곡이 초근접했다. 그래서 전략 없이는 여러분들은 다시 이전에 똑같이 또 하락을 하염없이 지켜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전략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남았군요. 이런 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예, 여러분 저희와 함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검색창 포털 사이트에서 MTNW 혹은 MTN 밴드 딱 치고 검색을 하셔서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 박혜석 어드바이저 사진 지금 예쁘게 나와 있고요. 클릭하실 부분은 오른쪽에 빨간 버튼 지금 보이시죠? 예,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